여러분은 지금 미국 100년의 역사 중에서 상위 10% 소득의 점유율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여기 이제 1913년이고요. 여기 있는 게 2013년입니다. 이 까만 선이 상위 1%, 2013년 기준으로 39만 불 이상 버는 분들 소득 점유율이 이 1928년 같은 경우 전체의 23%에 이르렀습니다. 2007년도 마찬가지 두 해에 걸쳐서 상위 10%, 상위 1%의 소득이 20% 거의 4분의 1에 이를 정도로. 근데 그러고 나자마자 대공황이, 그리고 나자마자 대침체가 왔습니다. 이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소득 불평등이 이 사회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다음에 그러한 악영향을, 그런 나쁜 영향을 없애기 위해서 또는 줄이기 위해서 어떠한 대안이 있었는지, 그래서 그 대안을 이 사회적 경제라는 틀 안에서 좀 풀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소득 불평등이란 것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이거 이제 리처드 윌킨슨 교수의 테드 강연에서 제가 훔쳐온 건데, 밑에 X축에는 소득 불평등을 5분위 계수로 나타냈습니다. 소득 5분위 계수는 상위 20%가 하위 20%의 몇 배 정도를 버는가. 물론 요건 이제 다 가처분 소득 기준입니다. 아, 그리고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이제 높다, 낮다 이제 이쪽으로 갈수록 소득 불평등이 심한 거죠. 그럼 Y축에 뭘 그려놨는가? 이게 좀 애매합니다만 건강 및 사회 문제 지수라고 해서 10개 정도의 수명, 그 평균 수명, 그다음에 살인율, 거기 보면은 비만도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 10개 지수를 갖다가 소위 이제 표준화한 다음에 다 합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왼쪽 축을 나타냈습니다. 점수로. 그랬더니 보시는 것처럼 소득 불평등이 심한 나라일수록 이 건강 및 사회 문제 지수도 나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값들을 좀 보시면 미국의 경우 이제 한 8배에서 9배 사이 더 상위 20%의 소득이 많은 거죠. 그 밖에 어떤 나라들이 또 이렇게 소득 불평등이 심한가 보면 포르투갈, 영국, 뉴질랜드, 호주,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어떤 나라들이, 자, 일본 요게 3.0입니다. 핀란드, 노르웨이까지 여기까지가 이제 3점 되고 나머지가 이제 4, 5 이렇게 올라가는 숫자들인데, 그러니까 여기 속하는 나라들이 어떤 나라든지 잘 아시겠죠. 소위 우리가 부러워하는 이 유럽의 복지 국가들입니다. 일본이 좀 예외인가요? 자, 그럼 중간에 어떤 나라들이 있는가? 뭐 독일, 프랑스, 캐나다, 스페인. 여기 이제 스페인을 좀 주위에서 보시면은 우리나라가 딱 여기하고 좀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할 얘기 중에 스페인 얘기가 조금씩 나오니까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그래프가 보여주고 있는 것은 소득 불평등이 심한 나라에서 건강 및 사회 문제 지수도 나쁘게 나타나더라. 제가 아주 말을 조심해서 하고 있습니다. 인과관계로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라 상관관계까지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소득 자체는 이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건강 및 사회 문제 지수가 이거 거의 상관계수가 0에 가깝습니다.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소득 불평등이 이 그러면서 한편으로 저 아까 보신 지표가 이게 소득 불평등, 소득 격차를 나타내는데 적절한 지표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이 상위 20%가 얻다, 몇 배를 더 벌었다는 건 알지만 그게 상위 20%의 분포가 어떤지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걸 이제 거의 우리 21세기 들어서 가장 그리고 이제 2013년대 가장 인기를 끌었던 그 그래프로서 표현된 게 바로 이 이메뉴엘 세이즈 교수하고 토마 피케티의 그래프 오브 더 이어. 그래서 이제 10% 상위 10%의 소득 집중이 어떻게 변해왔는가. 이걸 사실은 이걸 알면은 다 됩니다. 이걸 상위 10%, 상위 1%를. 그래서 그 그래프를 자세히 한번 보시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1928년, 이게 2007년입니다. 그 상위 1%의 소득 집중이 무려 25%에 가까워지던 시점하고 이 그 뭐 상위 10% 전체를 보면 거의 50%에 가까운 이 시점이 지나자마자 이 시점을 어, 거의 끝으로 이제 대공황이 밀려오고 그다음에 대침체기가 왔습니다. 그럼 마치 이런 소득 집중과
소득 집중의 시기와 이 극심한 소득 불편중의 시기하고 이 경제 위기가 연결된 것처럼 보입니다. 인과관계로 보이는가? 인과관계로 보인다는 것에 대한 설명이 이 21세기 자본에 이렇게 나옵니다. 미국에서 불평등의 증가가 미국의 금융 불안정에 기여했다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불평등 증가의 한 결과로 미국의 하류층과 중산층의 구매력이 거의 정체되었고 그래 평범한 가구가 빚을 질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특히 규제에서 자유로워진 그리고 부유층이 금융 시스템에 투입한 거대한 저축으로부터 높은 수익률을 얻고자 갈망했던 비양심적인 은행과 금융기관들이 점점 더 관대한 조건으로 신용을 제공했기 때문에 더욱 그러했다. 남의 나라 얘기 아닙니다. 그죠? 그럼 이 특히 마지막 시점, 이게 언제였다? 2007, 8, 9, 10, 11, 2012년입니다. 여기 잠시 위기를 맞고서 대침체기에 접어들어서 소득 집중이 완화되는 듯 싶었더니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2013년에 다시 여기 20%대로 떨어지긴 했습니다만은 다시 꼭지점으로 올라간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가? 그리고 또 이게 미국의 이게 상황이 아까 보신 것처럼 가장 이제 불평등이 심한 나라로 꼽혔는데 과연 우리나라는 어떨까? 또 이거 꼭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한 자료입니다. 이거 뭐 착각인가요? 왜 갑자기 이게 튀어나왔을까요? 또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건 상위 1%입니다. 상위 1%. 상위 1%의 소득을 갖다가 쪼갠 겁니다. 다시 그래서 이건 상위 0.01%, 요 빨간 선은 차상위 0.04, 0.4%, 차차상 파란 선은 차차상위 0.5%의 소득 점유율입니다. 똑같이 생겼습니다. 이게 결국은 이 최극 상위층의 소득 점유율이 바로 전체를 대변한다. 전체의 흐름을 대변하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기다 넣어놨습니다. 우리나라는 자 여기서 강합니다. 이런 데서 매우 이제 뛰어난 그 상위 1%의 소득 점유율은 2012년 자료입니다. 세계 우리 뭐 대개 이제 OECD 국가들 뭐 이렇게 평가되는 OECD 상위 국가들이죠. 그 중에서 미국이 제일 높았고 상위 1%, 영국이 2위,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음을 쫓아갑니다. 동메달입니다. 그 다음에 상위 10% 있어서는 심지어 영국도 제끼고 일본도 제끼고 그러고서 당당히 영예의 은메달을 찼습니다. 저도 이거 보고 사실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2011년, 2012년 이 무렵 왜 잠시 소득 집중이 완화되는 듯 했더니 다시 올라가게 되었는가? 자, 한번 1993년부터 2012년까지의 실질 소득 증가에 대해서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20여 년 동안 평균적으로는 19, 18%가량의 소득이 늘어났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근데 이걸 갖다 우리가 상위 1%와 하위 99%를 나눠보면 상위 1%는 86%, 하위 99%는 6.6%가 늘어났을 뿐입니다. 하후 상박이란 말하고는 전혀 반대입니다. 완전히 반대. 위쪽에만 몰려갔습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럼 회복기라고 아까 우리가 관심 갖고 있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전체적으로 6% 정도 소득이 늘어났는데 역시 상위 1%에 거의 모든 증가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위 99%는 안 늘었습니다. 쥐꼬리만큼, 쥐꼬리도 아니죠.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6% 늘어나는 것에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95%를 상위 1%가 가져갔다.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물론 이 자료는 다시 2014년도에 좀 보완이 됩니다. 숫자가 조금 약간 바뀝니다. 이렇게 상위층에다 거의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죠. 이게 주역에서는 이걸 뭐라고 풀고 있는가? 그래서 이걸 갖다가 상위 요게 이제 나라라고 보시고 요걸 백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백성은 다 털털 털리고 나라는 부강하고 이런 상태. 이걸 갖다 그리고 이제 하늘의 위에 상층부에 모든 기가 다 쏠려 있는 모든 기운과 권력과 국력이 다 몰려 있고 여긴 다 털털이 되어 있는 이런 상태를 요건 천이죠. 천, 일건천. 그다음에 이곤지입니다. 여기서 천지.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하를 읽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읽어 주시면은 천지비라고 합니다. 비는 막힐 비. 비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아니고 이게 몰골이 사람이 아니고 아래 위가 전혀 통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그 주역의 괴는 그 책의 이름을 영어로 The Book of Change라고 번역했듯이 그대로 있질 않습니다. 이 상태가 오래 가질 못한다는 거죠. 이 상태가 어떻게 무너지는가? 반드시 위에서 우리가 이제 상구라고 그럽니다. 맨 위에 있는 것이 에, 밑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이제 위에 걸 이제 쑥 덜어가지고서 아래다가 채워주는 그런 형국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모양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기 이제 위에 걸 덜어서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이 위에 거는 모양이 요거 이제 오손풍입니다. 아래 거는 사진뢰 그래서 풍뢰익이라고 합니다. 풍뢰익괴는 아주 어떤 그 단사가 있냐면 단사는 이제 공자님이 이제 졌다는 그런 시비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손상이크하니 위에 걸 덜어서 아래를 두텁게 해주니 그러니까 백성들이 기뻐하더라. 어떻게 끝없이 백성들이 끝없이 기뻐하더라. 위에서 덜어서 아래를 채워주는 원리. 손상이크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자, 이 주역에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제 관자라는 책에 보시면은 거기 나라의 재정을 다스리는 법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국축편이라고 하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대로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백성이 너무 부유하면 녹봉을 부릴 수 없다. 너무 가난하면 형벌로 위험을 세울 수도 없다. 이게 법령이 행해지지 않고 백성을 못 다스릴 수 없는 것은 바로 빈부가 고르지 않기 때문이다. 다른 이유를 대지 않습니다. 뭐 여기 뭐 이런 얘기는 규제가 많아서다. 아니면은 세금이 너무 많아서다. 이런 얘기 없어. 빈부가 고르지 않. 아까 앞부분에 뭐가 나왔었죠? 소득 불평등에 대한 얘기가 나왔던 것을 여기서 2700년 전 중국의 위대한 스승 관중입니다. 관보지교에 나오는 관중. 군주는 화폐를 사용해 경제를 조절하고 마땅히 밭을 경작하고 초제를 개간하여 모두 장악하여야 한다. 백성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사람마다 농사지을 땅이 있어야 하니 생산과 축적을 미리 계산하면 먹을 것이 풍족해질 거인데 백성이 굶주리고 먹지 못하는 건 무슨 까닭이냐? 송파세모녀. 예. 이는 부자들이 곡식을 저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군주가 화폐를 주저하여 백성에게 유통시키면 사람마다 많고 적은 화폐를 소유하면서 서로 유통이 될 텐데 그래서 백성이 일상에서 쓰는 경비가 잘 돌아갈 텐데 모자라서 씀씀이가 적어지는 소비가 위축되는 이유는 뭐냐? 부유한 상인들이 화폐를 유통해서 얻은 이윤을 저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군주가 비축한 재물과 화폐를 풀어서 넘치고 모자란 것을 고르게 그러니까 넘치는 데선 덜어내고 모자라는 데선 채워주고 손상익하죠. 그래서 부유한 상인들이 저장하고 있는 재물을 나눠서 백성의 씀씀이를 조절하지 않으면 군주가 농사를 자, 요 씀씀이를 조절한다는 의미를 갖다 우리 요즘 말로 하면은 소비 성향입니다. 소비 성향에 대한 얘기 좀 더 나옵니다. 군주가 농사를 강조하고 농사일을 재촉해도 화폐를 주저하는 일이 그치지 않게 돼요. 백성이 서로가 서로를 화폐를 주저한다는 걸 요즘 얘기를 하면 신용 창출입니다. 백성이 서로가 서로를 노예로 부리게 될 터이니 어찌 잘 다스릴 수 있겠는가? 이게 뭐 실감이 안 나신다면 요즘 얘기로 이제 바꿔볼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 자 21세기 자본에 나온 얘기를 또 한번 인용하겠습니다. 미국에서 관찰되는 이런 경향, 상위 1%로 소득이 집중되는 경향이 계속된다면 2030년에는 상위 10% 소득자가 한 달에 9,000유로, 중간 40%가 월 1,750유로를 벌 것이고 하위 50%는 고작 월 800유로를 가져갈 것이다. 따라서 상위 10%는 소득이 아주 적은 부분을 들여서 하위 50%에 속하는 사람을 고용해서 집안일을 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관자만 한 얘기는 아니고 노노 게시편에 보시면은 공자님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자, 뭐라고 하셨냐면은 다 거두절미하고 나라나 집안을 경영하는 자는 모자람을 근심하지 않고 고르지 않음을 근심하고. 자, 이게 좀 번역으로는 이게 불환과 이 환불균입니다. 왜냐하면 과가 이제 모자랐다고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번역하셨는데 이건 사실은 적다 과인할 때 과자니까요. 적다 조금 있다고 너무 부족하다고 해서 그거 고민하지 말고 고르게 분배되지 않은 것을 걱정을 해라. 또 가난을 근심하지 않고 평안하지 않음을 평안이라고 했는데 이건 또 이제 불환빈
이 환불안입니다. 이 안자가 이제 바로 우리 영어로 번역하면 security죠. 그래서 이제 social security, 우리 사회보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회 안전망 얘기입니다. 가난한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사회 안전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걸 근징하라는 얘기로 번역하시면 됩니다. 왜냐? 고르면 가난하지 않고, 그렇죠? 요 고르면 뭐냐면 균, 무, 빈. 화목하면 모자라지 않고 화무, 과. 그다음에 평안하면 기울지, 이것도 기울지 않기라고 했는데 뭐냐면은 안, 무, 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은 여기서 이 아까 말씀드린 이걸 소셜 시큐리티, 사회 안전망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사회 이전 같은 걸 생각하시면 되죠. 한쪽으로 이제 사회 안전망이 잘 갖추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손상이카가 잘 이루어진다면 어느 쪽으로 쏘올리지 않기 때문이다. 자, 이게 옛날 말씀들을 한번 이 요즘의 말로 한번 팍팍 풀어서 보겠습니다.